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모아타운 말씀드린 대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약간 반면에 선선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낫네요. 일단 제목을 좀 강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용산 참사 아른거리는 서울시 모아타운 이렇게 써놨어요. 요즘 갈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물론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다른 방향을 찾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민 갈등이 지금 극심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분석하면서 앞으로 이 모아타운의 뭐 소유자분이든 또 투자하시려는 분이든 또뭐 여러 가지 뭐 투기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거기에 살고 계시는 건물주도 계시고 또 다세대 사시는 또 소유주분도 계시고 다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도록 할게요, 저 여러분.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타운 1편, 2편 제가 한 1년 전에 미리 말씀드렸었죠. 이런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투자에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어떤 법령이 다 완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번동은 그 시범 사업인데, 거기는 애초에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구역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던 중에 이제 이게 맞춰져서 그나마 할 수 있던 것이고, 다른 지역은 좀 다릅니다, 입장이. 자, 이제 볼까요? 한번. 한 사례인데요. 삼전동입니다. 이 송파에 있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입장인데요. 일단 몇 년 걸립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최근 재개발 사업지 곳곳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추가 분담금이 본인의 일이 될까 불안합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감정가 평가에서 이른바 후려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몫. 예, 이렇게 보신 것처럼 후려치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여러분께서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원래 보시면 이 예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개념이 한번 떴었죠. 그랬다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다른 하나가 나오죠. 도시 재생으로 한참 갔는데 좀 안 됐어요. 잘 안 되다가 갑자기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는 게 이제 2015년에 이제 만들어지고 2018년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시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이 이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아타운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관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관리 지역입니다. 모아타운이라는 단어는 법령상에는 전혀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 소규모 재개발, 말씀드린 소규모 정비법이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가로주택, 각각의 이제 자율주택 경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를 줘서 마지막에 건축 협정형 모아주택 이렇게 있어요. 다 따로따로 하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이걸 다 같이 어느 일정 면적 10만 제곱 이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 같이 하면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유심히 보실 게 이 가운데는 안 했잖아요. 다 묶어서 개발을 다 같이 하고 싶은데 안 한다고 할 때는 어떡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명료한 수용이나 매도 청구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법령이 다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령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걸 모아서 가려고 하니 쉽지가 않은 거죠. 번동은 다 이 전체가 가로주택 단 주택 그 정비 사업으로 이미 동호율이 다 완성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쉽게 가는 거고 그래서 그걸 1번 시범 사업으로 둔 겁니다. 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둘 다 내용이 좀 틀려요. 이게 법이. 명확하지 않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변했죠. 조금씩 이 서울시에서 이런 내용들을 자꾸 바꿔주면서 주민 제한에서 지자체, 자치구의 그 공모 이런 것까지 같이 겹치면서 또 주민 제한의 여건을 되게 완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모아주택 붐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기판이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즘에 나오는 기사들의 어떤 패턴입니다. 유튜브에. 모아타운 뭐길래 곳곳에서 재개발 갈등. 누구를 위한 모아타운인가.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둔촌동 모아타운 해제 검토 이걸 또 반대합니다. 거꾸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생존권 침해하는 모아타운 결세 반대. 그럼 찬성하는 분들하고 반대하는 분들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갈라집니다. 그럼 애초에 시작이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상식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것을 투자나 투기 형태로 한 사람들은 이게 되면은 투자 수익을 얻으니까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연세가 많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뭐 이거 부시고 이주하고 이러는 것보다 편안하게 나머지 10년, 15년을 여생을 마치고 싶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뜻을 충분히 모아서 가야 되는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만 10%, 30%, 50% 되면 바로 일단 시작을 하게 만드니까 50%가 반대라면 어떻게 돼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갈등을 애초에 없애고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신지 좀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언론도 좀 일조했었고, 이걸 가지고 또 좀 투자자들, 또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꾼들이 미리 선작업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이웃 주민끼리 원수될라, 반포일동 빌라촌 갈등,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서울에 이런 분들이 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이게 8월 6일입니다. 엊그제 이 정리를 한 걸 보냅니다. 이렇게 정리한 걸 갖다 띄우는데, 그 댓글을 다세요 이렇게 돼 있고, 7월 말 현황 그래가지고 89개소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쉽게 총 목표가 100개입니다. 3만 호.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자, 그래서 보시면 댓글이 달린데 바로 달립니다. 여기 최신순위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제가 확인한 건데요. 위법적이고 강권적인 진행 중인 대청마을 모아타운 철회 부탁드립니다. 누굴 위한 개발인가요? 30년 이상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 의견은 무시하. 원주민 의견을 듣지를 않나요? 그냥 추진위원회라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밀고 갑니다. 그리고 이 구청의 뭐 관계자들하고 연결되고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 제가 나중에 좀 고발하고 싶은 단지들도 있는데요. 이 정치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미리 선점해 가지고 하는 것도 정보도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거 나중에 큰일 터질 수 있습니다. 원주민들 반대 의견 무시하고 대청마을 뭐 나오고, 강서구 화곡일동 구청에 상담하니 주민 동의 없이 구청, 지자체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 의견도 안 묻고, 주민 의견 무시하고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는 공권력 이용해서 남의 사유재산 빼앗고자. 이거 아마 위헌소송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이거 뭐 자유국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도 이렇게 안 합니다, 사실. 뭐 더 심하면 심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모아타운이 어떻게 시작하나 볼까요, 여러분? 오세훈표 혁신 4 이래가지고 소규모 주택 묶은 신발상 모아타운.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8년 걸리던 인가 1년 2개월 만에, 인가가 이제 1년 2개월 만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뭐 예전보다 훨씬 빨리 공급한다. 이 요지입니다, 요지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벌어지나 볼까요? 이 일이 2022년 2월에 모아타운을 공모해가지고 1년 만에 75곳을 선정을 해요. 막 공격적으로 하니까 2025년까지 목표가 100개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민의사 같은 거 없죠. 모아주택 3만 호 공급이 목표예요. 이게 뭐 치적이죠, 이건. 진짜 서울 시민을 위한다라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법을 갖다가 일부 투자 세력이 갈 수 있고 놀 수 있는 판, 마치 전세사가 있고 놀 수 있는 이런 판을 만들어 놓고 뒤늦게 갈등이 생기니까 이 부랴부랴 지금 뭐 진화하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2024년 2월 9일 보십시오. 현재 그러니까 2022년도 2월에서 2년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실 때 심의를 통과한 모아주택 33개, 한양 연립 쭉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첫 착공 및 강북구 번동. 근데 분양은 미정이 2월 달이에요. 그럼 바로 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뭐 1년 2개월 만에 인가가 나면 2년 3년 뒤에 분양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3년차 들어왔습니다. 분양 미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아타운 이게 여기 1332가구 예정이 언젠가요? 이게 지금 말씀 주신 번동 그쪽입니다. 1호 시범 사업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요 나머지를 2028년이랍니다. 아니면 2025년까지 3만 원 공급이 다 어디로 갔나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예측을 못 하나요? 계획을 잡으면서. 그만큼 이게 급하게 수립된 도시계획이다. 좀 문제가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최근에 서울시 폭탄 선언, 모아타운은 신축 빌라 때문에 망했다. 이런 유튜브가 있고, 모아타운 공모 종료, 투기꾼 망했다. 이런 유튜브들이 뜹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린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도라고 그러죠. 도로를 갖다가 막 사가지고 막 지분 쪼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 투기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모아주택 모아서 갈등 방지 세부 실행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씁니다. 3월에 발표했던 내용으로 이겁니다. 자치구 공무 조기 중에 이거 줄이 좀 이쁘게 안 가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형광펜으로 잡을까요? 그럼 좀 가겠죠? 자, 이렇게 좀 가네요. 자, 협의체 운영 기준, 세입자 갈등 조정. 이것도 이제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좀 등한시했죠.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구역 제외. 이런 것들이 갑자기 뜹니다. 그리고 19일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이어서 어떤 일이 있냐. 6월까지 시행할 계획이었던 모아타운의 각 자치구 공모. 이게 자치구 공모입니다. 자치구가 그러니까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뭐 추진위원회 만든다고 이런 사람들 의견 갖고 주민 10%면 제한도 받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제한을 받아도 자치구가 갖고 움직이고 이 자치구가 공모를 갖다가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이거죠. 원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투기 세력 주도 차단, 추진 차단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재 2년 동안에 투기 세력이 모든 모아타운 지역에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 제한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뒤늦게 일 다 터지고 문제 있죠. 이거 솔직히 이 제2의 뉴타운입니다. 이게 솔직히 관리계획 수립 전 물론 뉴타운 중에 성공한 곳도 있긴 있어요. 관리계획 수립 전 계획 범위에 대한 전문가 이 동의를 이제 강화시킵니다. 60%로 면적의 2분의 1 이렇게 돼야 이제 좀 제대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조금 강화하겠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런 것이 이제 갑자기 변하면서 여기서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60%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 돼야 이제 관리계획의 수립범위 출발을 한다 이거예요. 그전하고 틀리죠. 조금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이 주민 등 소유자의 이 관리계획이 들어가야 사업이 이어지잖아요. 주민들의 그 요건을 갖다 관리계획 수립 요건을 이렇게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60%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은 막 50%만 되고 또 노후도도 문제죠. 노후도가 50%면 나머지 30, 40%는 신축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같이 부시고 짓는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애초에 너무 급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2018년도에 나온 법이에요. 거기에 관리구역을 말을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동의자 중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 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자가 25%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찬성하는 분이시든 반대하시는 분이든 요점은 이겁니다. 25%가 반대하면 75가 아니라 74%가 찬성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도 동시 또 돼야 되고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토지 면적이 안 되거나 75%를 넘지 못하면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 60%까지는 어디나 쉽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소유자분들이나 이 관계되는 분들이 이게 쉽게 될 거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시간 좀 걸립니다. 애초에 제가 시간 많이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또 이상거래 등을 검토 기준으로 삼고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 시 이때는 주민 제한 또 불허합니다.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자치구 공무도 없앴고 주민 제한도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투기세력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있으면 근데 여기서 판단 시도 웃기죠. 여기서 이제 누가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거 뭐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이제 이 원주민 의사와 사업성의 문제 이렇게 써놨잖아요. 금천구 시흥삼동의 모아타운입니다. 예, 보시면 이게 시흥삼동 이 구역인데요. 이 구역이 이제 잡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상인데 커뮤니티 가로를 이렇게 설치하고 시설 배치하고 연도형 배치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건 이 부분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지정돼 가지고 40년 산 동네인데 이걸 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불안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년 사신 동네가 여기처럼 이렇게 모여 가지고 아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안 할래 하고 뭉치시면 이 동별 단위 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이 25% 전체를 떠나가지고 이 동별 수준이 한 동으로 치거든요. 한 동의 구분 소유자가,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다. 구분 소유자가 6명 이상이면 그 동의 3분의 2 이상이 또 찬성을 해야 2분의 1인가 하면 그나마 조건이 되는데, 안 되면 그 동은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그럼 빼야 되겠죠. 그럼 존치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그래서 목숨 걸고 반대한다는 분들이 많으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아까 처음에 보신 동영상처럼 그거 유념하셔야 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사람이 억지로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든 일이든 모든 일들이 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시흥 3동 요번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됐는데 역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2006년도에 시흥 재정비 촉진지구 MB정부 때 뉴타운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냐? 다시 이제 모아타운이 이번에 지정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왜 뉴타운이 사업이 안 됐냐 보시면, 시흥 이렇게 2구역이 돼가지고 3구역도 그렇고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추진위원회 취소. 추진위원회가 문제가 있던 거죠. 원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겠어요? 좋은 일 하는데. 뭔가 투기 세력이 있고 잘못됐다고 판단하니까 원주민들이 나서서 그냥 우리 이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주민의 뜻을 중시하니까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 때 벌어진 일이죠. 이어지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면서 또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오죠. 예, 보시면 시흥 재정비 촉진지구가 되고 나서 이게 무산이 됩니다. 승인이 취소가 되고 이렇게. 그러면 2003년도 때만 해도 이렇게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후보지를 가시와 이런 기사가 떠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이제 묶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쉽게 나가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모아타운의 관리계획 수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점이 사업 가능 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사업 가능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 라인. 아까 그 얘기랑 좀 연결되죠, 여러분. 존치구역과. 그래서 모아타운이 됐다고 내 집이 쉽게 이렇게 뺏기고 건물이 뺏기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건물주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 없고, 주민들이 다 같이 7, 80% 이상들이 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누구나 따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민의사를 순리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업자가 추진위원단 이런 카르텔들이 움직여가지고 억지로 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추진위원장들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투기성이 아주 농후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젊은 사람이 이거 들어오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원주민에서 그 지역에서 오래된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걸 모시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업장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최소한 원주 10년 이상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조합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대한민국의 재개발 정책에서 좋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또 많이 주장도 했었고요. 아마 원주민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이 모아타운에 대한 도시계획이 저는 전면 재검토할 시기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모아타운에 돈을 지원하는 것처럼 현재 잘 짓고 신축을 짓는 주택이 있으면 신축을 지을 때 약간의 조경 면적을 제공한다든지 용적률을 좀 올려주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걸 왜 강제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조합원이 이제 투자자들이 미리 이 정보를 알고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알고 갔을까요? 조사하면 또 다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언젠가는 이거 일 터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관계된 사람들이 꽤 연루됐다는 어떤 얘기들을 제가 좀 꽤 듣고 있어요.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의 작업이 많습니다. 보면은. 그 추진위원회를 만든 층들이 60이나 70 되신 어르신들이 아니고 만약에 젊은 30, 40, 50대다 이러면 100% 업자 출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주민과 외지인들의 어떤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도시 정책인가? 뭔가 참 잘못됐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 투기꾼과 관련 업자들과 주민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물론 이 중에 다세대의 개인 소유주를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보인 영상에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후려치기. 지금 여러분이 그걸 5억을 주고 샀어요. 만약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아파트 일반 재개발처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재건축이 200%인 상태에서 300% 가는 거는 용적률이 30% 늘어난다고 해도 기부 체납과 기반 시설들을 하고 나면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큰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조합원 분양가는 마치 싼 것처럼, 일반 분양가는 15억이면 13억이라 싼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원래 그냥 내 집 부시고 지으면 3억이면 지을 집을 평당 1000이면 30평이면 3억이잖아요. 이걸 갖다 7, 8억에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원래 내 3억의 집이 감정평가를 받을 때 2억으로 치면 4억 빚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분양과정 후에 빚쟁이가 된 거는 데이터와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뉴타운에. 그게 그래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정책이라는 거예요. 뉴타운의 원주민의 정착률이 17%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투기판을 방치한 서울시 행정 문제가 뒤늦게 제가 볼 때 이제 조건을 강화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50%만 되면 일사천리라는 착각을 갖다 시장에 다 퍼뜨려 놓고 언론들도 또 일조하고 이러면서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또 젊은 분들은 여기 투자하면은 내가 아파트를 받겠구나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이거 좀 문제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도시계획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차라리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은 딱 알맞게 사업성이 나와요. 근데 같이 하다 보면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두 조합 정도, 그러니까 그 네 개 형태 중에 두 조합 정도가 있어야지 간다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전엔 조합이 하나만 있어도 한 지역을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터지죠. 아무 생각 없는 분들하고 갑자기, 특히 상가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모아타운 지을 때 어떤 손해를 보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상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또 세입자 문제가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개발 논리에 빠져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아타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이 그나마 지금 조기 종료를 딱 하시고 지자체 공문을 일단 스톱을 하고, 또 주민 제한에 대한 것도 투기 행위가 보인다고 판단하면 조처를 취할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주민들, 서울 시민의 주민 간의 갈등을 이런 조장하는 모아타운의 일방적인 어떤 관주도의 형태보다는 공청회 다시 한번 열고 충분히 하고, 아니 2025년까지 3만 원 공급한다 그랬는데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난수표가 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 이유를 우리 서울 시민이나 다 알고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분명히 사과할 건 사과하시고 고쳐 나가서 좋게 더 하겠다고 하면 서울 시민 다 박수 칠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원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걸 좀 더 강력하게 천명하시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든 시민들이든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아타운이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분이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다 그러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젊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신 공부하시거나 이런 분이 하신다라면 또 믿을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가려 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너무 모아타운은 장밋빛을 갖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또 갈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세입자 대처가 안 되면 상가 주인들이 안 나갑니다. 상가 세입자도 안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꼬일 수가 있어요. 원래 모습과 좀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지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차라리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를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일단은 주택 공급에도 도움이 되고 원주민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거기를 블록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 가능한 선에서 막 통째로 해가지고
조금 자꾸 싸움 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모아타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사업성이 많이 악화돼 있다. 조합원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축비도 올랐기 때문에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서 결국은 2억 3억짜리 갖고 있는 뭐 4억짜리 다세대 주택에 있는 분들은 아파트 준다 그러니까 옛날 재건축 얘기만 듣고 돈 벌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그냥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 집에 사시다가 돈 모으셔서 이자 돈 내지 마시고 돈 모은 걸로 아파트 하고 싶으면 그때 가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빌라들을 우리 정부나 서울시에서, 그래서 아마 비아파트에 대해서 요새 또 정책을 또 발표했잖아요. 최근에 주거 안전 공급 확대 정책으로 그런 동시 패션의 어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또 시청자분들 또 그리고 소유주분들 잘 판단해 주면서 너무 급하게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제가 어쩌면 제가 해외를 좀 나갈 수 있어가지고 다음 영상 때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더운 여름 마무리 되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고 한 주 또 행복한 한 주 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